그렇죠? 자, 이제 할 거는 OSI 세븐 레이어를 볼 거예요. 보니까 ISO 7498이고, 표준 번호가 ISO 7498, X.200. 이게 표준 번호예요.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2교시에 ISO 7498을 사용하세요. 딱 나왔어요. 네. OSI 세븐 레이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저 번호가 나온 거예요. 번호가 이건지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몰랐으면 아예 못했죠. 그래서 ISO 7498, 네, 그렇죠? 7498.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칭이니까 테스터, 물리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서 테스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셔요? 이것도 앞복잡만 외울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냥 안 외워도 돼요. 스트레스만 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음. 일단 물리 대칭, 데이터 대칭, 네트워크 대칭, 전송 대칭, 패션 대칭, 표현 대칭, 응용 대칭이 딱 한글화 돼요. 이거 사실은 그냥 앞복지 안다고 다 말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얘는 그냥 빅테리입니다. 물리겠지. 물리는 빅테리고요. 링크는 대신 그런 노드가 연결돼요. 스토리. 네트워크는 경로예요, 경로. 팩트. 건성은 응용과 논리적 통로이다. 세부분. 패션은 대화의 도움이다. 메시지. 오리엔테이션은 네, 데이터의 표현이니까, 데코레이션이니까, 데이션의 압축 같은 것들 하시는 표현이에요. 응용은 시동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표를 그냥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까요? SSH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TH가 SSH는 음악의 주입니다. 바꿔줘요. 대표적 장치가 뭐 리피터, S2, 라우터, L4, SSN, SSH. 그다음에 그다음에 80년 초에 나왔고 네, 이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시스템이 밀려서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세븐 레이어를 좀 더 볼까 한번? 세븐 레이어 더 보게 되면 공작 원리는 네, 지금 보면 통신자, 전자에서 승자가 대칭이 나오는 게 있고 다 대칭을 쪼개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팩트를 시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맨 밑에는 전부 인포를 놓고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어 또 피어 떠나는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대칭은 알아서 쓰는 거예요. 내려갈 때 팩트가 올라갈 때 역수. 그럼 순간의 장기가 이제 특정 스킷에 어떤 해석까지 보고 써야 거냐에 따라서 그 장기의 분류가 달려있습니다. 라우터는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라우터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L4 스위치 여기까지 봐요. L4 스위치. L7 스위치는 위에까지 보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TCP/IP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랑 비교했지만 합쳐서 그냥 네트워크 억제 스위치. TCP/IP는 네트워크 억제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얘는 인터넷 계층을 마지막 세 개를 뜯어내는 오는 게 지금 더 심플하죠? TCP/IP가.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얘는 73년도에 알파가 만들었어요. 인터넷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도 7년이 지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 실시간 계속 보려면 네트워크 배치 이름이 뭐예요? 인터넷 배치, 인터넷 배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뭐예요? 네트워크 주소가 다 무슨 베이스인 거예요? IP. IP 베이스인 IP 베이스. IP 베이스 인터넷 통신에 특화되는 거. 근데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통신 수단 중에서 IP가 아닌 것도 있는. 식별자를 IP를 안 쓰는 것도 있어요. 통신할 때. 지금은 거의 없는데, 이때는 있었어요. 많았었어요. 제일 쉬운 예는 전화기가 어떻게 돼요? 전화기 IP 베이스예요? 아니에요. 센서 네트워크 IP 아니에요. 센서 네트워크는 별도의 64비트, 별도의 16비트 수치를 별도로 써요. 그러니까 IP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뭐가 핸들링하기 위한 터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꾸민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IP가 아닌 다른 소식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번영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IP 베이스니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 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보이스가 시뮬레이션.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각 계층별로 우리가 워낙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걔들에게 프로토콜들이 있죠. 아까 봤던 AI도 있고, UDP, 스도 있고, 공유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TCP/IP의 주요 계층별 프로토콜을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IP, IP, IP는 IP가 풀네임 뭐죠? IP 풀네임, IP 어드레스에서의 IP 풀네임,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IP 인터넷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파일을 만든 거거든요. IP도는 실제 4개의 시스템과 점으로 풀어져 있죠? 길이가 32비트.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회사에 있는 PC IP로 써주시겠죠? 몇 점, 몇 점, 몇 점. 주로 대역이 어디를 쓰세요? 앞에 대역이 뭐예요? 혹시? 앞풀 말고 앞에만 얘기해 주세요. 앞에만. 네? 비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에 쓰는 IP 앞에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앞에만. 앞에 숫자가 공상? 공상? 1923. 네. 10? 10대도 많이 쓰고요. 2003도 쓰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2003이나 10이 아닌 걸로 쓰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그걸 쓰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설명합니다. IP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4 기반 조직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4. 얘는 클래스가 명확하게 분류해요. A, B, C, D, E가 분류해요. 그리고, 클래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n 앞에 비트가 뭐냐에 따라 이게 0이면 A 클래스. 그리고 4개 중에서 A 클래스는 얘만 네트워크로 쓰고 얘는 다 호스트로 다 넣게 B 클래스는 1 보면서 2개를 쓰고 C 클래스는 1 보면서 이 3개를 네트워크 연동으로 쓰는 거예요. 호스트는 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잘 보게 되면 각 클래스별로 최대 호스트 수용하는 호스트 개수가 나와요. 얘는 몇 개요? 280. 이동식 개. 앞에 뒤에 떼고 이제 뭐 네트워크 아이디 영역, 게이트웨이, 그렇게 떼고 이제 보시 한 3개 정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아이디, 호스트. 얘는 이게 지금 수준 느낌이니까 더 많이 썼어요. 여러분 회사에는
그 IT는 클래스 ABCD는 어떤 걸 쓰세요? 보통 C를 많이 쓰죠. 회사의 규모가 200명 정도? 버클에서는 C 클래스를 안 쓰고 B 클래스를 썼던가, 이거 되게 무섭겠죠? 자, 이렇게 크게 A, B, C 클래스로 나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와 수식을 쓰게 되면, 0, 2, 5, 1, 0, 이 수식을 쓰게 되면 A 클래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봅니다. 0, 0, 0, 0부터 1, 2, 7, 2, 5, 2, 5, 6까지가 딱 보입니다. 내 IT가 여보다 앞서면 A 클래스, A 클래스, A 클래스. 그리고 A 클래스를 가진 그 회사는 최대 1,600만 개 정도의 호스트를 내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B 클래스는 128부터 191까지, 2만 5천. C 클래스 192부터 223까지, 253. 자, 그럼 아까 203은 중에 어디 클래스예요? C 클래스인 거예요. 192는 어디예요? 192? 네. 192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90은 어디예요? A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달라요. 203이라는 인터넷 IP하고 10과 191은 달라요. 순서 맞습니다. 그리고 B클래스가 U클래스의 별도 있어요. 얘는 얘야. 얘는 전용자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0과 191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사설 IP라고 별도로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설 IP. 프라이빗 어드레스. 앞에는 퍼블릭 어드레스.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는 뭐죠? 퍼블릭은 저 IP를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야 돼요. ISP한테.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해요. 프라이빗은 돈 안 내고 사실 내가 막 쓸 수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 특징이에요. 내가 저 IP를 내 PC 설정하고 인터넷 찾아봐도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빗도 클래스가 A, B, C를 안 해요. 10점대로 대부분 다 이제 A 클래스. 그리고 172는 B 클래스, 1, 2는 C 클래스.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쓸 때 공유기 할당되는 아이템 대부분 다 1분일 거예요. 그 날씨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인터넷을 씁니다. 만약에 아까 같이 내부는 203을 쓴다는 얘기는 가이드를 상관도 못해. 가이드를. 그러니까 직원마다 가이드가 다, 저 203 쪽을 다 나눠 쓰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연구망이니까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공유나 할당을 쓰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IP 도입의 특징은 클래스 폴 방식이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IP는 클래스적인 부담되지 않는 연결, 커넥션 리스크입니다. 아까 제가 저기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할 때 패킷 교환에는 커넥션 오리엔트와 커넥션 리스가 있다고 말만 하고 설명 안 해드렸죠? 커넥션 리스는 데이터를 보낼 때 연결을 맺지 않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커넥션 오리엔트는 데이터 보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연결됐다? 준비됐니?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IP는 커넥션 리스트예요. IP 프로토콜 blockchain은 연결을 맺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바꾸는 이 자체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주소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라우팅 기능과 패킷 분할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패킷을 쪼개는 거, 라우팅, 그다음에 주소 지정. 이게 이 IP V4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 그림이 IP94의 헤더 구조예요. 캡슐화. 캡슐화 할 때, 그쵸? 네. 3계층 헤더를 구성할 때 이렇게 이런 구조. 그쵸? 네. 보면 앞에 버전명이 나오고, 뭐, TOS 나오고, 총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ID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래그 나오고, 옵션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네요. 핵심은 이 빨간 거예요. 소스 IP와 목적지 IP.
소스 IP가 목적지 IP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32%로 소스와 목적지 IP를 정의할 수 있고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프로토콜. 프로토콜. 네. 이 IP 프로토콜이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상위 계층의 다른 프로토콜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알려줄게. 자, 다시요. 자, OSI 7 레이어에서 IP 프로토콜이 위치한 계층이 몇 계층이라고 했었까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죠? 4계층인 거죠? 저전 계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야, 난 3계층인데 저전 계층 프로토콜을 OSI를 내가 방금 쉽게 얘기하면? 자, 그게 뭐냐면 이거죠. 17번, UDP를 쓸 거냐, 아니면 6번, TCP를 쓸 거냐. 이걸 내가 정의하게 됐어요. 또는 내가 이제 보안해서 암호화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IP색에 AH를 쓸 거냐, ESP를 쓸 거냐를 우리가 정의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연결돼서 쓸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내가 정의한다.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프로토콜 번호가 6번이라고 돼 있어. 얘는 뭐죠? 얘는 TCP를 쓰는 거예요. 전송 계층으로 난 TCP를 쓸 거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온리가 있는데 이거예요. 타입 오브 서비스. TOS. 타입 오브 서비스. 네. 자, 타입 오브 서비스는 한글로 하는 거죠. 서비스 타입? 이건 뭐죠? 네, 네. 서비스 타입이에요. 총 몇 개죠? 타입이죠, 타입. 타입. 이게 뭘까요? 서비스 타입. 서비스 타입이라고 했어요. 네? 네. 타입으로 서비스 타입을 정의할 수 있어요.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 정의할 수 있는. 아까 우리 프로토콜 기준에서 뭐가 있었죠? 이거 전송 서비스. 전송 서비스 할 때 핵심 표도가 뭐였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서비스 등록 이걸 할 때 IP 헤더에 있는 아까 그 타입 오브 서비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 내가 지금 보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하게 처리해. 이렇게 거야. 얘는 100등급이야.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선순위. 고급진 말로는 QoS, QoS, QoS. Quality of Service. 네. 나머지 이제 뭐 프레임워크 없어서 내가 이제 이 IP 데이터를 그런데 패키지를 끊어서 보내면 이게 네 번째 패키지인데 이 정도 됐죠? 네. 나머지는 참고만 하세요. 네. 여기 일정 부분 네, 체크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IP가 헤더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체크성이 좀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일단 ARP. ARP는 맥 투서 전환을 이용하는 이게 있죠. 그래서 이 IP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 물리 기술을 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ARP를 테스트하면 이 IP를 판단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많아가지고, 나 매수에 이만하고 있어. 그러니까 ARP의 순서가 IP에서 매를 알려고 R ARP도 있고, 리버스 ARP도 있긴 있어요. 내 장비가 맥을 갖고 있는데, 이거 IP를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좀 더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 ARP 프로토콜에서 리퀘스트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리퀘스트 할 때. 현재 이 IP로 내가 가고 싶은데, 이 IP 맥을 몰라요. 내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프로세스, 프로세스. 나의 서브넷에 있는 모든 홀탑을 다 프로세스. 그럼 그 중에 이제 한 내가 받아가지고, 나야라고 알려줘. 그래서 프로세스가 보내고, 당연히, 레스폰스로. 네. 그러면 이제 맥이 오면, 그거하고 자기 ARP 테이블을 되게 이 IP는 이 맥이다라고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ARP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자, 그럼 RARP는 언제 쓰일까요? RARP. 리버스 ARP. 이거는 장비가 메모리가 없어. 내가 IP 주소를 저장해 놓고 있을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부팅할 때, 어, 나한테 할 때가 IP 알려줘. 네. 하고 이제, 좀 떨어지는. 이게 RARP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체계. 이제 여기까지는 컴퓨터를 위한 시설이죠. 이제는 사람을 위한 시설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주소.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IAM이라고 하는 데가 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각 지역별로 이제 또 이건 버스를 되는 NIS, 또그 안에 국가별 NIS. 한국은 인터넷진흥원, T사가 코리안 립 역할을 하고, 코리안 립,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백신 모드 있죠. 루트부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는 이제 뭐, 회사 인지, 네트워크 인지, 기관 인지, 서버넌트 인지, 국가 인지, 또 밑에 또 이제 또, 블루하우스, 그리고 전체의 개친구를 있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이 계층 구조에 있는 그 도메인 정보를 개칭하기 위해서는 DNS라고 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DNS 서버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이 서버에는 DNS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DNS 서버가 어디에 있죠? DNS 서버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 여러분들 회사에 DNS 서버 따로 있죠? 각자 갖고 있는 거 자체로. DNS 서버 없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자체 DNS? ISP도 쓸 수 있죠, 그렇죠? ISP. 네. ISP DNS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로컬 DNS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바깥에 있는 ISP DNS 서버를 내가 그냥 선택을 해.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내에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또 자체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 자체 DNS 서버를 운영하겠죠? 우리 도메인에 대해서만 관련, 우리 DNS 서버는. 그래서 DNS 서버에는 그런 각 도메인 네임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레코드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레코드 타입 여러 가지가 있죠. A, NS, NX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뭐 설정할 때 보통 이 파일도 환경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들이 여기 안에 또각 도움별로 이름과 아이템 렉팅하는 파일들이 그렇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일 베이스 시스템, DNS. 그래서 어쨌든 파일티가 DNS한테 지배를 하면 얘가 본인이 알고 있는 아이템을 바로 내가 모르고 어떻게 상위 DNS한테 다시 물어봐요. 거꾸로. 그래서 갔다 와서 갔다 문제는 이제 DNS 코딩이 있을까? DNS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넘. 이넘은 뭐냐면, 이 얼마 안 되죠?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 거의 0.1%예요. 89에 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텔레폰 넘버 몇 핀이에요? 텔레폰 넘버 몇 핀? 이건 DNS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텔레폰 넘버를 DNS 체계에다가 내표시키는 거예요. 복귀한 거. 이게 이거죠. 국가번호 82번, 42국에 8217447. 그렇죠. 지역권, 국가 한국에 공사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경기도인가요? 오케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대전에 있는 821국에 수사하시. 이 전화번호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DNS에다 내리는 거예요. 어떤 애는 거꾸로. 그리고 여기다가 상위 이름을 2164.ARPA. 아까 혹시 ARPA 있었어요? 있었죠? 네. 어디 있었죠? 여기 있어요. ARPA. 인공지능 아래에다가 전화번호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주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표시켰어. 이게 도메인 거예요. 이게 도메인 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도메인 명을 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 도메인의 홈페이지는 이거야. 전화번호는 이거야. 메일은 이거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화번호라고 단일 조치를 가지고서 이게 스포를 해서 이 홈페이지 수 알려. 팩스 번호 알려. 이메일도 알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부가 서비스 오늘 이때 이용되는 게 이 넘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고유 IP를 한참 이제 유행일 때, 요 인원 가지고 고유 IP 매핑을 시켰었어요. 보이스 오브 IP. 네.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유일성이 보장된 전화번호를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를 시발자에다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이 있죠. 휴대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인터 전송 방식.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니티스 프로그램 멀티를 써내서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얘는 뭐죠? 이게 뭐예요? 1대1입니까? 유닛 텍스트. 얘는 뭐죠? 얘는 1대 다니까? 얘는 1대 단데 뭔가 특정 그룹한테만 가는 거니까 멀티 텍스트.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애니캐스트예요. 자, 왜 애니캐스트일까요? 지금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이메일로 보내줘요. 어, 아니, 이 중에 아무나 보내는. 그래서 아무나가 정해지는 방식이 이제 있거든요. 자, 그 방식이 뭘까요? 열애에서 아무가 선정되는 기능이 있을까요? 랜덤하게? 아니면 이 중에서 가장 잘 얘랑 가장 잘 조합을 하는, 아니, 얘한테 가장 빨리 보내주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이게 멀티캐스트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멀티캐스트. 보통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영방송은 전체 다 바꾸는 거죠. 라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청취자가 백두층 다수잖아요. 근데 IPTV는 어때요? 가입자한테 보낸 거죠. 그러니까 IPTV가 대표적인 멀티캐스트예요. 가입자한테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서울 시민 중에서 내 IP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멀티캐스트 보낼 때 IP 서비스 이용자는 IPTV 콘텐츠를 보내는 서버 호스트가 한 대일까요? 여러 대일까요? 여러 대이겠죠. 네. 전국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겠고, 각 지역마다 있을 거잖아요. 가상, 가상 호스트, 홈파 호스트.
컴도 다를 거잖아요. 그쵸? 자, 내 서비스에 IP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제 TV를 켜고 방송 보내주라고 이제 보통 보냈어요. 그러면 나한테 누가 제일 잘 줄 수 있는지를 선별을 해서 걔가 나한테 보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청주에 있는 가입자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청주고 얘는 서울대를 쓰다니. 뭐가 보내줘야 돼? 청주, NG. 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옆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애니캐스트요? 옛날에 한참 이제, 어, 10년 전에는 이런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최근 한 5년 차, 10년 차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식별차 했고, 전송 방식 얘기했고, 이제 전송 프로토콜을 얘기를 할 시간이에요. TCP. 프로토콜 식별 번호 17번 맞나요? TCP가? 아까 몇 번이었죠? 맞아요? 아이고. 음. 6번이죠? 17번은 뭐예요? UDP죠? 네. 자, TCP 6번, 6번, 6번이에요. 6번. 17번 UDP예요. 17번 원리는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는데, 네. 아까랑 이 IP랑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적어놓은 거고요. 얘는 6번이다. 그리고 얘는 IP하고는 다르게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에요. 연결 지향. 네,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IP가 연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를 저녁에 지금 TCP가 더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이 IP와 TCP의 차이를 내가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볼게요. 지금 호스트와 호스트가 대표를 통일하고 있는 건데 사이에 노드가 나타나있고 노드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통일하는 거고 호스트 안에 써 있는 이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TCP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를 반장하는 거예요. TCP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예를 다시 OSR 실물 레이어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모든 노드를 반장하는 기술은 없나요? 레이어 2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드프레임 호스트를 관련한 건 뭐죠? IP. 호스트에 떠있는 프로세스 레벨까지 관련하는 거는 이제 TCP인 거예요. 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TCP는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포트 번호를 이용합니다.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로 포트 번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버 안에 여러 개의 포트가 써 있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포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포트. DNS? 네. DNS 포트가 몇 번이었죠, 아까? 53번이죠? 그리고 웹 서버는 몇 번이었죠? 80번 포트. 80번 포트죠? 그 다음에 FTP는 몇 번이었죠? 21번? 텔넷은 23번? SSH는 21번. 22번, 22번. 이렇게 각 서비스마다 포트 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TCP는 포트 번호가 연결된다. 그리고 전송할 때 얘가 프레임 제어와 오류 제어 메커니즘을 TCP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제어 메커니즘은 아까 설명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오류 제어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죠. 그 채널 보호화 할 때, 그렇죠? 오류 제어. 네, 그렇죠. 근데 TCP의 오류 제어 메커니즘은 아까 말한 그 채널 보호화랑 약간 달라요. 채널 보호화 약간 밑단, 1, 2계층의 그 커닝 기법이고, 얘는 4계층에서 얘가 TCP가 추가로 수행해 줄 오류 제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간, 타임.
타임아웃. 타임아웃도 타이밍이 끊어졌어. 데이터 걸리면 안 와.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난 걸로 단정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HP에서 오리지널 메커니즘은 타임아웃을 가지고서 제공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제어 메커니즘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TCP 세그멘트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지원을 아마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를 잘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든 통 데이터잖아요. 얘는 지금 각각 헤더가 감싸고 있잖아요. IP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IP 바로 그 위에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TCP죠, TCP. 그래서 이 TCP 레이어에서 흐름 지원을 담당해요. 그럼 얘도 뭔가 데이터를 끊어가겠어요? 끊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IP를 TCP가 또 쌀 거잖아요.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조각이나 있겠죠. 그럼 조각을 보낼 때, 세그먼트 하나 보내고 두 개 보내고 세 개 보내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TCP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고 나서 뭐 잘 받았니? 그럼 보내고 에크 같은 거 갖고 와야겠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컴퓨터하고 내가 컴퓨터예요. 한 번에 열 개를 다 보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먼저 보내고 받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인자한테 내가 얼마나 한 번에 많이 보낼까 적게 보낼까 이거를 제어하는 게 흐름 제어 메커니즘. 번째는. 이거 대충 흐름 제어가 먼저 이해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알려면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 슬라이드 윈도우. 실제 얘기하면 한 번에 보내는 사이즈가 윈도우의 크기. 그렇죠? 윈도우의 크기. 내가 만약에 윈도우 크기를 7로 했어, 7. 나는 7만큼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문장을 받고 또 다음 걸 보낼 거예요. 윈도우를 이동시키면서. 윈도우를 하나씩 이동시키면서 보내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흐름 지우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아주 상태가 좋아. 잘 받을 수 있어. 그럼 윈도우의 크기가 커질까요? 줄까요? 커지겠지. 상대방이 지금 되게 버거워하고 있어. 그 윈도우 사이즈 줄여야겠지. 또만 보내고, 오케이, 알았어, 또 보내.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를 가변화시키면서 윈도우를 하나씩 써야지 하면서 한 번에 보내는 양을 조절하는 게 슬라이드 윈도우 방식. 그럼 돼요? 네. 이해했죠? 네. 이제 TCP 헤더에 이제 윈도우가 나와, 사이즈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TCP 세그먼트의 헤더가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있다 앞에 TCP 헤더가 없어? TCP 헤더가 IP 헤더 대비 어때요? 복잡해요? 아니면은 단순해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없어요. 근데 아까 뭔가, 이건, 좀 많이 얘기해요. TCP 헤더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네 가지예요. 소스 포트와 목적 포트. 그리고 시퀀스 번호와 에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한 포트 번호. 얘는 이제 1년 번호. 얘는 에스머리 번호. 세그먼트의 숫자 번호, 에코는 이제 다른 사람이 에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한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기타 중요한 필드가 꽤 두 가지. 이거랑 이거. 플래그 비트라고, 플래그 비트라고 돼 있죠? 플래그 비트. 6개의 플래그 비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sin, X, push. 그다음에 sin, reset.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렇죠? C는 연결시킬 때, 연결을 맺을 때, X는 잘 받았어. 푸시는 데이터를 보낼 때, 리셋은 데이터를 끊을 때. 이거 이상한데 끊자. 그러니까 리셋은 비정상 종료예요. 쉽게 얘기하면. C는 연결을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자, 정상도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걸 끊다. C는 보내. 얼전트는 이제 그거가 아닌 약간 비상 상황, 긴급 상황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플래그가 얼전트 플래그예요. 그렇죠. 플래그가 되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윈도우 사이트, 홈 윈도우 버퍼 크기, 윈도우 사이트, 최대 1950.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어, 상대방이 나한테 알려줘요. 아, 지금 내 윈도우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알려주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하겠죠. 그때 쓰는 게 윈도우 크기예요. 아마 손들었고요. 딱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TCP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다 보겠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약간 부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킹, 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 해커가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해커는 어디를 주목할까요? 해커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해도가 어딜까요? 아마도 순서번호, 이게 팩 순서번호입니다. 저 시퀀스 번호를 유추할 수 있으면 해커가 들어가서 세션을 하이제킹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주목, 왜냐면 정상적인 이제 TCP 프로토콜에서는 가장 먼저 C를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장비들은 정상적인 TCP 플래그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모듈이 만들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장비는 어플리케이션. 근데 해커는 어떻게 하냐면 비정상적으로 보내요. 예를 들어서 어, 플래그에 아무것도 체크 안 해요. 널로.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어플리케이션 있는 장비가 그 요청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멍하니 있겠죠. 그거 어떻게 되죠? 멍하니 있는 걸 여러 개 보내게 되면 장비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가용성 공격을 장비가 멍 때리고 있는 거 상황을 알아서 장비가 서비스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거는 그때 이게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의 보안 메커니즘 우회하고자 해요. 장비는 보통 연결을 맺고 나서 데이터가 올 거라고 가정하고 로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결을 안 맺고 그냥 바로 그냥 푸시를 보내버려요. 그럼 장비가 이거를 그냥 처리하지 못하게 됐으면 그냥 통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의 필터링을 우회할 때에도 이런 플래그 비트를 좀 이상하게 이정도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을 알아야 되지만 이 기본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TCP 연결은 10분 쉬었다.